안녕하세요, 놀러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혜정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경규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의 콘텐츠 주제. 여기 묶어놓으면 안 돼요. 네, 올해 정말 뉴진스 사건 정말 거의 언론을 도배하다시피 했는데요. 맞아요. 그렇죠? 일단 뭐 사실관계는 사실 뭐 우리 언론 혹은 다른 유튜버들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간단히 사실관계는 짚어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법원의 결정부터 하나씩 짚어보면 그 3월에 첫 번째 결정이 나왔죠.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그렇죠?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활동 금지 등 가처분을 했습니다. 3월 21일자로 이게 인용이 됐죠. 그리고 어도어가 승리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뉴진스가 독자적으로 활동하지 마라, 안 된다. 라는 건데요. 지금 가처분은 일단 뭘까요? 가처분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본안 소송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기획사 지위가 있다. 이 전속 계약이 유효한지 안 유효한지에 대한 본안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판단하기 전에 임시적으로 내가 지금 전속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다른 활동 하지 말아라. 이런 거를 빠르게 결정받기 위한 것이 가처분인데 그 가처분을 내는 이유는 본안까지 기다렸을 경우에 막대한 손해를 본다. 이미 쌓아놓은 평판이라든지 뭐 어떤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대한 손해를 본다라는 부분이 이제 주장해가지고 그게 보전의 필요성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빠르게 결정해야 되는 필요성, 그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이제 가처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법원이 이걸 어도어의 그 가처분 신청을 안 받아줬다면 뉴진스는 독자적인 활동을 잘 많이 하겠죠. 소송하는 내내. 소송하는 내내. 본안 소송 사실 몇 년씩 가잖아요. 맞아요. 그럼 나중에 몇 년 뒤에 만약에 어도어가 역시 어도어의 계약은 유효했다 라고 해버렸으면 어도어는 이미 너무나 큰 손해를 입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임시적으로 일단은 정해주는 처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3월 21일 날 어도어가 승차는 가처분 결정이 났고요. 뉴진스 측에서 이의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항고까지 했습니다. 최근에 6월 17일 날 항고 역시 기각 당하는 결정을 했고요. 오늘 촬영 날짜가 6월 24일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6월 17일 날 결정된 날 송달을 받았다면 오늘 밤 12시 오늘 자정이 재항고 기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뉴진스 측에서 대법원에 재항고를 한다라고 하면 가처분에서 조금 더 다투어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재항고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가처분은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대로 확정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본안 소송 역시 남아있죠. 간접강제? 강제부터 할까요? 그래서 본안 소송. 네네. 나와 있습니다. 본안 소송 있는데 이거를 동시에 한 거죠. 네, 맞아요. 본안 소송을 내고 이제 동시에 하는 그렇죠. 거니까 본안 소송 이제 조금 시간이 더 걸리고 판단하는데 더 많은 자료들이라든지 입증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면 그런 것들이 자세한 자료가 다 들어가야 되니까 조금 더 걸리겠죠. 본안 소송 계속 진행 중인 거고 그 가처분은 임시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추가로 들어가 있는 게 간접강제죠. 일단은 가처분 결정으로 뉴진스의 독자 활동은 이제 브레이크에 걸린 셈이고요. 그렇죠.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5월 달에 두 번째 결정. 바로 10억이라는 소리가 10억, 50억 이런 소리가 큰 돈이 나오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등장하는데요. 간접강제, 그게 뭘까요? 아까 그 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처분이 나왔잖아요. 이제 그 뉴진스가 독자적인 활동을 하지 말라. 어도어와 함께해라. 어도어가 이 소송 중에 너의 기획사로서의 지위가 있다라는 걸 인정했는데 사실 뉴진스가 강제를 하지 않으면 말을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럼 나는 그냥 활동할래요?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법원은 그래 그렇게 활동해? 그러면 활동 1회당 10억씩 어도어한테 지급해 라고 간접적으로 강제를 한 거예요. 이제 뉴진스는 그냥 내가 할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해서 멈추면 안 되는 거고 활동을 하면은 인당 한 번에 10억 그 다음에 5명이 동시 활동을 하면 50억을 어도어한테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가처분을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지금 뉴진스가 진짜 핫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뉴진스의 현재 위상, 또 가치를 아마 고려했을 때 네. 뭐 독자 활동으로 인해서 어도어가 입은 손해가 이 네. 정도 됐다라고 맞아요. 법원이 판단하신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간접강제 과거에 우리 다른 연예인들 그런 사건 분쟁을과 비교했을 때 이 10억 혹은 모든 그룹이 함께 활동했을 때 50억인데 금액이 사실 어마어마하죠. 네, 맞아요. 예전에 그 JYJ랑 SM 간에 분쟁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JYJ가 이제 SM을 상대로 지금 우리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법원은 그때 SM한테 JYJ의 활동을 방해하지 마라. 활동을 방해하면 건당 2천만 원씩 JYJ한테 지급해라. 네. 이런 판결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네. 2천만 원 하다가 지금 이제 10억, 그러니까. 50억으로 올라온 상황인 네. 거죠.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나 이례적으로 높은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뉴진스가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있죠. 신뢰관계 파탄이다. 신뢰관계 파탄. 일단은 뭐 뉴진스는 이제 법적으로나 혹은 이제 경제적으로 간접강제로 인해서 몽딱 달성 못하는 상황에 놓이긴 놓였는데 맞아요. 뉴진스 측은 물론 이제 언론 지금까지 이제 공개된 언론에 의하면 합의는 없다. 약간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약 해지를 이끌어내겠다라는 건데요. 지금 뉴진스가 주장하는 게 아마 신뢰관계 파탄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일단 이 신뢰관계, 죄송해요. 신뢰관계 파탄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이고 이게 왜 입증하기 어려운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약 관계는 이제 사인 간의 계약 관계는 자유죠. 네. 계약의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면 자유예요. 그렇지만 그 자유 안에서도 이제 구속이 되는 거잖아요, 서로. 근데 이 사인 간에 맺은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정도로, 뭐 해지 사유가 될 정도로 이걸 판단하는 거는 예를 들면 뭐 그 계약의 원칙으로 돌아가서 뭐 신뢰관계 위반이라든지 뭐 불공정한 거래라든지 한 사람 측에 너무 과도하게 불리하게 맺어진 계약이라든지 이런 어떤 여러 사정을 본단 말이에요. 이게 도저히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정도의 사유인지 이거를 판단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로서 이제 신뢰관계가 깨졌느냐 이거를 사적 계약의 해지 사유로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입니다. 네, 맞아요. 중대한 사유가 있었느냐 이제 이렇게 네. 많이 판단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신뢰가 깨져서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었다. 근데 이 중대한 사유가 있었다는 거는 전적으로 지금 아티스트, 뉴진스 측에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단은 과거 우리 다른 그룹들의 사례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전속 계약에 대한 해지 사례는 많이 있었죠. 네, 변사님이 좀 엔터 쪽에 탁월한 정보를 알고 계셔가지고 변사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K-팝 같아요. 분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동방신기 사건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동방신기 사건 때는 어땠었나요? 동방신기 사건 때는요. 지금은 누구나 문화체육관광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요. 아티스트와 기획사 간의 표준 전속 계약서가 다 있고 누구나 그걸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게 없었어요. 사실상 노예 계약서라고 할 정도로 수익의 거의 1%도 안 되는 거를 이제 동방신기한테 지급한다던가 과도하게 기획사한테만 유리한 계약서였어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한 거죠. 이거는 도저히 공정한 계약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계약은 무효다라고 판단을 내린 바가 있고 그 판결 이후로 아까 말씀드린 표준 계약서가 나오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 동방신기 사건을 계기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준 계약서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죠. 네네. 그래서 이 지점에서 PPT 사건과 좀 차이가 발생하죠. 동방신기 사건은 그 계약 자체가 굉장히 아티스트한테 불공정했다라는 거였고 PPT는 그 이미 표준 계약서를 기반으로 해서 있기 때문에 지급했다고 맞아요. 하는데요. 계약서 자체의 불공정을 주장하는 게 아니죠. 바로 PPT 측에서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뉴진스와 비슷하다면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유는 그 물론 내용에서야 다른 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PPT가 이제 기획사를 상대로 우리가 신뢰관계가 파탄돼서 도저히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법원은 PPT 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계약을 해지할 만큼 중대한 사유는 아니다라고 그렇죠. 보았죠. 주관적으로 감정이 상한 정도로는 계약을 깰 수 없다. 기획사는 할 만큼 했다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사유가 이거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정도의 신뢰관계 파탄이라고 보는 그런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또 봤던 트로트 여가수들 사례들이 있는데요. 그 가수들이 전속 계약이 이제 효력이 없다라고 소송을 먼저 냈어요. 그래서 가처분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 사유를 보니까 일단 첫 번째, 정산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어요. 돈이 사실은 좀 중요하잖아요. 이 계약이 사실은 다 영리 활동인 건데, 그렇죠. 근데 정산금을 제대로 지급하지도 않았고 투명하게 내역도 보여주지 않았을 뿐더러 무대 활동을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요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티스트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최근에 좀 있었습니다. 네, 제가 보더라도 여러 판례 중에서 뭐 이렇게 유명한 뭐 연예인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속 계약이나 이제 계약 그 위임 관계 해지 관련해서는 다 이런 신뢰 관계 문제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중요하게 보는 거는 결국에는 그 소속사에서 어느 정도 위반 사항이 있었어야 돼요. 계약 위반 사항이 조금씩이라도 쌓여 있었어야 되고, 특별히 말씀드린 대로 그 금전적인 부분, 금전적인 부분, 또 인격적인 부분, 딱 여기서는 또 이제 거의 뭐 예를 들면 노예 부리듯이 이렇게 자꾸 활동을 강요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좀 범죄적인 부분도 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이제 소속사에서 어느 정도 그런 귀책 사유들이 쌓이고 나서 그러면 이제 신뢰관계 이 위반으로 해지하는 거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이 뉴진스나 피프티피프티나 이런 걸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어떤 소속사 측에서의 이 계약 위반 사유들이 만들어서 시작됐다기보다는 어떤 다른 영역에서의 분쟁으로 인해서 서로가 그냥 서로의 그냥 이제 갈등 관계가 생긴 거죠. 그렇죠. 어떤 신뢰 관계가 파탄이 됐다기보다는. 네, 그래서 갈등 관계가 생긴 걸로 그렇게 보면은 신뢰 관계 파탄이 아니다, 이렇게 볼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양측에서 뭐 얼마나 중요한 증거를 숨겨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이 가처분이 본안보다 어쩌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낼 수 있는 주장과 증거는 다 했을 거라고 봐요. 지금 사실 이게 어쩌면 본안보다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충분히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볼 정도, 그러니까 전속계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볼 정도는 아니다, 이건 유지돼야 된다라고 법원이 판단했으면 그거는 앞으로도 인정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가처분에서는, 가처분 판단시 법원에서는 어쨌든 뉴진스 측이, 아티스트 측이 제공한 여러 자료들, 증거들에 대해서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신뢰관계가 파탄돼서 계약을 해지할 만한 중대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했고요. 결국에는 가처분 단계에서는 뉴진스 측의 주장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는 셈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뉴진스 입장에서 안타까울 수는 있는데요. 본안에서 더 열심히 다퉈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도어가 조금 승리에 더 가깝다라고 보여져요. 뭐 앞으로 향후 뉴진스의 회생 방안이라고 한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뭐 독자 활동은 그렇죠? 안 되죠. 안 되겠죠. 건당 10만 원. 그룹으로 활동을 5명. 10만 원? 1회당 10만 원이죠. 1인당. 10억 원. 10만 원이. 네, 10억 원. 그렇죠.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제 독자 활동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결국에는 어도어 측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도어도 최근에 며칠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6월 17일, 저 일주일 전쯤에 돌아와라. 어도어로 돌아와라. 언제든지 받아들일 의미가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좀 봉합의 그런 그 제스처죠. 네네네. 사실 아이돌한테는 시간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지금도 수없이 많은 아이돌들이 계속 데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뉴진스의 인기는 정말 높지만 이대로 1년, 2년, 3년 활동을 못하게 된다면 뉴진스가 입을 손해도 크기 때문에 이제 합의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진지하게 해봐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조금씩 뒤에서라도 맞춘 다음에 좀 봉합하는 어떤, 근데 명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긴 해요. 지금 너무 이 언론의 이미지와 이런 것들이 너무 사실은 갈등으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거를 좀 명분할 수 있는 뭐 이벤트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서로 조금 봉합을 해도 서로 해도 이제 대중들이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럴만하지 라는 어떤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그리고서는 사실은 같이 가야 되는 수순이 맞는 것 같아요. 계약 기간은
일단 남았으니까 사실 네. 계약 기간도 한 5년 남은 거잖아요. 네. 상당히 길게 남은 거거든요. 그 동안에는 어떻게든 봉합할 수 있게 단계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직 사실은 뭐 가처분은 이제 뭐 마무리됐지만 본안 소송이 남아 있고 네. 본안 소송에서 계속 서로 주장만 하다 보면 굉장히 장기간 소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요. 대법원까지 가면 뉴진스의 최근 매출이 제가 얼른 네. 찾아보니까 네. 2023년에 1,100억 매출이었다고 합니다. 예. 이 영업이익은 330억 예, 맞죠. 정도 된다고 네. 하는데 양측 다 그냥 지리한 장기적 소송을 하는 것보다는 네. 극적으로 좀 갈등을 봉합해서 네. 뉴진스가 좀 활동을 어도어를 통해서 활동을 그렇죠. 함으로써 매출을 좀 올리면 본안을 아티스트, 취하한다든지. 그쵸? 네, 본안을 네. 취하하면서 이렇게 네. 하면서 아티스트와 소속사 모두 갈등을 잘 봉합해서 네. 서로 윈윈하는 전략으로 하면 네.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게 대중들을 위해서 또 팬들을 위해서 맞습니다. 활동할 수 있는 좀 제가 보기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우리가 이거 상의할 때도 이제 변호사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뉴진스는 아마 불안할 거예요. 본인들이 돌아갔을 때 제대로 지원을 안 해줄까봐. 근데 보는 눈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뉴진스 팬들 뿐만이 아니라 대중들도 보고 있기 때문에 어도어가 이제 감정이 상해도 그렇게까지 뉴진스를 힘들게 하진 않지 않을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라도 일단 한번 대화의 자리는 마련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너무 젊고 아름다운 우리 아티스트들의 네. 미래를 위해서 맞아요. 좀 잘 현명한 접점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네. 크게 될 수 있는 아티스트라서 네. 전 빨리 좀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까지 찍도록 할까요? 네. 지금까지 놀러였습니다.